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승진도 했는데 왜 어딘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바로 한 공직자의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요. 우리의 일과 성장을 아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좀 특별한 철학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문득 나 여기서 멈췄나? 하는 이런 성장통 있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떤 길을 찾아봐야 할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공직을 배움터로 다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한계, 즉 벽에 부딪혔을 때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일의 3가지 시대를 보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업이 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직은 배움의 터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이 있잖아요. 특히 공직이라는 곳을요. 그냥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어요. 뭐냐면 공직은 사실 거대한 학교라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월급은 이게 그냥 일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라고 주는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거다. 이런 관점인 거죠. 굉장히 신선하죠? 이 학교라는 비유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승진은요. 그냥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학년이 바뀌면 배우는 과목도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급은 기초를 배우는 1학년, 7급이 되면 좀 더 넓게 보는 중급 과정, 그리고 5급이 되면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커리큘럼인 셈이에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나는 사람도, 환경도, 배우는 것도 다 달라지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학교 생활도 영원할 순 없겠죠.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더 이상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딜레마 아닌가요? 그냥 이 익숙한 곳에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나. 선택지는 크게 2가지겠죠. 하나는 그냥 머무르는 것. 월급은 안정적으로 나오겠지만 성장은 멈추고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과감하게 밖으로 나아가는 선택도 있죠. 그럼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진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에 직접 부딪히면서 내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잡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승진이 막힌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도 아니고요. 그건 바로 졸업이라는 겁니다. 공직이라는 학교에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이제 사회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갈 때가 됐다는 신호. 바로 졸업인 거죠. 와, 생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3가지 시대로 나눠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바로 장사의 시대, 기업의 시대, 그리고 사업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냥 일의 종류를 분류한 게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일의 본질이나 목표 자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첫 번째는 장사의 시대. 이건 아주 간단해요. 목표는 딱 하나,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회사를 크게 키우기도 어렵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기업의 시대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성장이죠. 계속해서 커지는 것.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인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막 키워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 원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업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업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사업의 핵심은 돈도 성장도 아닙니다. 바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장사는 자본으로 이익을 만들고 기업은 인재를 모아서 확장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자원은 이념이고요. 이걸로 사회에 기여해서 최종적으로 얻는 건 돈이나 확장이 아니라 바로 존경이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정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진정한 사업이라는 건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딱 3가지 영역으로 정의됩니다. 인류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3가지 핵심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 3가지가 뭐냐면 바로 복지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문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긴 했지만 이걸 진정한 사업의 경지로 끌어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복지, 교육, 문화사업은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줘서 그들의 삶을 실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이나 회사 규모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사업가가 가져야 할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사업을 움직이는 힘, 그 에너지원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만들겠다는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신념이요. 이게 딱 서 있으면 최고의 인재들은 알아서 모여들고요. 돈, 즉 경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연의 힘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한 공직자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장사와 기업의 시대를 지나 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그 일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롭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과연 어떤 존경을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